기대하셨죠? 수 없어. 안 돼. 시간 맞춰야 되거든. 자, 이제 사장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기들이 나오죠. 송금 쪽 관리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 자, 9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러분들 교재에 일단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449페이지 가보실래요? 449? 교재 449페이지를 가주세요. 일단 뭘 할 건지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주시고 교재 449페이지 오셨죠? 자,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제6절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보이세요? 제목이 요게 우리 지금 사장할 거죠? 사장에서 나오는 실기가 얘입니다. 얘. 맞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요렇게 만약에 해당 5장을 하면 5장과 관련된 실기를 일단 올 겁니다. 미리. 와가지고 뭘 할 거냐 회차를 적어 드릴 거예요. 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가 몇 회차, 몇 회차, 몇 회차 나왔다라는 걸 적어 드릴 겁니다. 적어 드리는 게 아니라 불러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아 적으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당 요 400 몇 페이지 요런 데 대부분 실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몇 회차 나왔는지 적어주시는 거, 제가 불러드리는 거. 알죠? 그래서 일단 제6절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맨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다 일단 73이라고 해서 73. 자, 73이라고 제가 적은 건 이거 73회차 일단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숫자는 회차입니다. 그냥 회는 좀 무시하시고요. 거기까지 팔 아프니까. 449페이지요. 449. 응? 여기. 자, 그 다음에 75. 이건 75의 차이 나왔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82. 82는 82의 차. 이제 됐죠? 이제 그만할게요.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92. 그 다음에 98. 그 다음에 101.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은근히 여러분들. 예. 그나마 요게 쉬워요. 요거 사장에 있는 얘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좀 외워주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 6점 받아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요, 여러분들. 여기가 좀 은근 쉬워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니까 우리 사장에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열심히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알죠? 자, 다시 이제 93페이지. 해보자. 자, 일단 송금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하실 게 이제 우리가 송금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비용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니까 아마 저자분도 나중에 자산을 미래의 송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마. 알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뭔가를 썼으면 두 가지밖에 없죠. 자산이냐 비용이냐. 맞죠? 그게 자산 취득과 관련돼 있니? 자산 취득과 무관하니? 비용. 맞죠? 그래서 여기에요. 우리가 요거 본사에 대한 인건비 있죠? 본사 인건비는 급여 또는 우리가 임금이라는 비용 처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직원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부서에 임직원의 인건비가 나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자산 취득 부서죠. 건물을 짓고 있는 부서니까. 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면 미래 송금이다라는 건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랬다가 그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은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미래에 감가상각으로 나누어서 비용이 되거나 아니면 처분할 때 그때 총액법에 따르면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 그때 비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했죠? 되세요? 이 두 개는 우리가 이미 회계에서 배웠고 세법도 똑같아요. 단 문제가 뭐냐면 회계에는
없는 게 있다라는 게 보시면 이건 여기에는 여기까지 세폭 똑같아요. 근데 회계 없는 게 있어. 뭐냐면 회계는 부당한 유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뭔가 송금 우리가 뭔가 나갔죠. 나갔는데 부당한 유출이어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개정 과목 회계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벌금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잖아요. 회계는. 그래서 여기 회계에는 없는 법인세는 사회 유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무언가를 지출했다라고 하면 비용이니 자산이니 사회 유출이니 이 세 가지로 판단하셔야 돼요. 회계는 두 가지로 판단하지만 아시죠? 오케이. 되셨죠? 호잇. 자, 여기 사택 제공인데 이 사택 제공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없더라고요. 교재에 다른 동네에는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페이지는 없어요. 알죠? 모아놓은 페이지 없으니까 필요하시면 얘는 좀 뭐 찍어 가시거나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가시거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 실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얘가 두 동네에서 두 동네. 알죠? 실기 파트 두 동네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 부탁드립니다. 알죠? 자, 해보죠. 여기.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또 소득세하고 관련이 있어요. 알죠? 그래서 소득세랑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소득세는 말문제만. 해보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실 게 뭐냐면 이름에서는 지금 이익이라고 돼 있죠. 이익. 사택 제공의 이익, 주택자금 대여의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법인세를 공부하기 때문에 법인이 이득을 본 것처럼 제목이 적혀져 있죠. 요거 아닙니다. 뭐냐면 이 사택 제공 이쪽은요. 일단 임직원 있죠. 임직원이 이익을 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손해를 봅니다. 그죠? 법인이 손해를 봅니다.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 사택 제공이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사택은 우리가 회사의 주택을 사택이다. 사택. 알죠?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법인에 근무를 하시는데 저기 이제 너무 거리가 멀어. 우리 회사는 뭐 서울인데 나는 저기 충청도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기숙사를 제공해 주니까 뭘 내야 돼요, 나는? 임차료 내야죠, 여러분들. 물론 햇살, 저희는 공짜로 해주는, 그죠? 그 무시하고. 알죠? 물론 공짜도 있어요. 알죠?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임차료를 내야 되고, 회사는 임대료를 받는 거죠. 물론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숙사 같은 데 제공해주면 적정 시가보다 싸게 받아요? 비싸게 받아요? 싸게 받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택 제공 이익 쪽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적을게요. 법인이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법인이 손해보는 거니까. 시가 미달, 임대료. 여기서 시가 미달이랑 안 받는 것도 포함. 아시죠? 안 받는 것도 포함. 아니면 적게 받는 것도 포함이고. 같은 말이잖아. 한국말 어렵죠. 한국말을 잘 못해. 한국말 할 줄 아는데. 한국어인 한국말 못한다라고 좀 미쳤나 봐. 한국말 잘합니다. 자, 그리고 임직원 있죠. 그럼 이 반대로 임직원은 시가에 미달하게 임차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임차료 안 내는 것도 포함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자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질문 좀.
우리 임직원은 회사의 특수관계자예요, 아니에요? 임직원. 특수관계자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부가세 때 배우시지 않았나?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는 친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맞죠? 이해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예요. 그렇죠? 법인은 임직원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요? 요거. 머니로 얽혀져, 머니로. 그렇죠? 월급 주잖아요, 월급. 그렇죠? 특수관계자예요, 여러분. 특수관계자. 가족은 머니로 얽혀져, 요즘은 머니로도 얽혀져 있죠? 또 무섭더라. 그 보험료 받으려고 어머니가 죽여버리고 막, 그죠? 봤죠?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줘서 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나는 아니야. 엄마 난 그런 쓰레기는 아니야. 농담이고요. 아무튼 근데 우리 가족들은 피로 얽혀져. 피? 우리 혈연 관계, 혈연 관계.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세금을 부당하게 줄일 수 있는 행위를 한다라고 의심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장 가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시가대로 원래 거래를 해야 됩니다. 알죠? 근데 이 파트는 안 그래요. 이 파트는, 야, 회사가, 자, 죄송합니다. 우리 특수관계자 배우셨죠? 여러분 입사했는데. 그게 뭐예요? 닥치고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땅값이 시가 임대료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 주셔야 되겠어요. 나머지만 월급 받아가세요. 저 나갈게요. 그죠? 그게 더 부당한 거예요. 부당. 알죠? 그래서 여기는 예외적으로 시가대로 거래 안 해도 괜찮아요. 알죠? 그래서 여기 근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사택 제공하고요. 주택자금 쪽 있죠. 이 주택자금 대여는 미리 할까요? 여기다 미리 적어 놓을까? 이 주택자금 대여잖아. 이미 이름에서 여기 있죠. 주택자금 대여. 그럼 회사가 임직원이 주택 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데 회사가 손해를 보려면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가 미달 시가에 미달한 이자율, 시가 미달, 이렇게 할게요. 시가 미달 대여금이라 할게, 그냥. 회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법인이라죠. 여기 법인입니다. 법인, 시가에 미달하게 대여금을 받는다라는 건 이자 적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시가 미달 이자 수익, 시가 미달 이자율. 그냥 좀 알아서 하시기. 저 언어 등급 좀 모자랍니다. 힘들어, 이거. 자, 그럼 반대로, 임직원은 시가에 미달하게 차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알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알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택 제공하고요. 주택자금 대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자 임원과 나머지. 출자 임원과 나머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로. 그럼 출자 임원이 뭐냐? 출자 임원은 시험에서는 출자 임원의 요건을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으니까 출자 임원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 임원은 뭐냐면 지분율이 1% 이상인 임원을 얘기해요. 임원이면서 지분율이 1% 이상. 우리가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이 지분율 1% 넘어가야 되거든요. 대주주. 1% 하면 애게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애게 1%밖에 안 돼? 삼성전자의 주식 5,600만 주 가지고 있으면 1%예요. 자, 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대주주 장난 아니구나. 우리는 지분율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지분율. 그죠? 안반수를 뚫고 0점에서 소수점으로 막 이렇게 한 열 몇 자리. 그죠? 셀 수도 없어. 0이 좀 많아. 0.0000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왜 출자 임원하고 나머지를 제재하냐면 출자 임원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시가에 미달하게 돈을 빌려가거나 또는 시가에 미달하게 임차료를 낸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죠. 대표적인 게 출자 임원이. 이재용 회장이 야 적게 좀 받아. 이자 적게 받아. 임차료 적게 받아. 네 사장님 이러잖아요. 네 회장님. 그죠? 근데 여러분 오셔가지고
여러분 삼성전자 직원이에요. 자, 저도 특수관계자입니다. 우리 부당한 거래를 해봅시다. 끌어내. 또는 내가 주주야. 1%, 0.0% 주주. 됐죠? 가지고 우리 저 주주거든요. 우리 부당하게 거래해봐요. 1% 제가 한 주 가지고 있거든요. 나가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출자 임원이 아닌 나머지는 회사가 필요성에 따라서 낮은 임대료나 낮은 이자를 받는다라고 봐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사택 제공의 이익은 송금 불산입입니다. 회사의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송금 불산입이니까 여기 법인세 동네입니다. 여기는 회사. 알죠?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출자 임원이 취했죠. 그럼 출자 임원은 주주이면서 임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어저께 어저께였나? 주주이면서 임원이면 상여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겹치는 거. 그래서 상여고요. 알죠?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로 가면 출자 임원의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상여로 된다라는 근로소득세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자 임원은 같이 연결. 소득세 잘 낸단 말이에요 또. 자, 근데 비출자 임원 직원 여기는 송금이에요, 송금. 송금이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거꾸로 그럼 반대도 과세하지 않겠다. 근로소득 과세하지 않겠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출자 임원이 아닌 나머지의 사택 제공의 이익은 우리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같이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이제 주택자금 대여익 갈게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출자 임원 아닌, 여기서 써야 되나? 혹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냐면, 출자 임원 이외. 어디다 써야지? 출자 임원 이외. 임원 이외. 이외요, 이외. 당연히 지분율 1% 미만이면 출자 임원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전부 다 송금 불산입 상여입니다. 왜일까요? 여긴 출자 임원만 아니라 다 때리는 거잖아요. 왜일까요? 일단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액 단위 때문에. 금액 단위. 맞죠? 우리 이 사택 제공은 몇십만 원 단위로 놀죠? 10만 원 단위. 그죠? 임대료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몇십만 원 단위지, 맞죠? 저기 강남 오피스텔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주택 자금은 억 단위로 놀죠. 억 단위로 노니까 적정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이자를 받아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소득세 동네 있잖아요. 소득세 동네에서는 우리가 원칙이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이다라고 돼 있어요. 아셨죠? 원칙이. 근데 이게 3년 전인가 개정이 됐어요. 여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같이 나와요. 중소기업의 직원은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인정해요. 그럼 이걸 응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응용하시면 사장님, 제가 오늘 법인세를 배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소기업 다니신다. 중소기업의 직원은 주택자금을요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셔도 문제 없대요. 서로 간에 행보가 저도 근로소득 안 내고요. 사장님 송금 인정받는데요. 자, 빌려주시죠. 네, 다음 날 이제 카톡이 오겠죠. 자, 해고. 그죠? 네, 드립입니다, 드립. 친절한 중소기업 중에서 잘 나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만 중소기업이지. 그런 사장님들도 빌려줄 수도 있죠, 뭐. 맞죠? 아무튼. 자, 이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죠? 자, 됐습니다. 10분 쉬셨다가 우리 3시 10분에 우리 아마 3교시 끝나고 한 4교시쯤부터 실기가 들어갈 거예요. 알죠? 그래서 실기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실기 어떻게 진행하냐면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예제라든지 기출문제를 풀어요. 먼저 저랑 같이 연습하고 아까 불러드렸던 기출문제 있죠. 그 중에서 뭐 저랑
안 한 것들 있잖아요. 저랑 안 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를 해보세요 라고 시간을 드려요. 알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도 하시고 하게 된 거거든요. 저랑 같이 한 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숙제도 같이 나가고 실기 숙제 나갑니다. 실기 숙제는 여러분들이 찍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프로그램에 찍는 거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거고. 그렇죠? 자, 10분 잔소리 계속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하자.